몇 번 했죠? 27번 했죠? 네. 할 차례라고요? 27번. 틀린 것은 1번. 1번은 앞에서 보신 거고, 2번도 보셨고, 3번 보죠.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법원의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서, 확공도선. 기억나시죠? 확공도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뒤따른 지목 8개 기억하셔야 돼요. 뭐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4번.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측량할 때는 정확하게 측량해야 되니까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걸 하느냐면 분할할 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분할. 그 다음에 5번. 공인수명 매립지 토지 중 지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어디라고요? 바깥쪽 어깨. 28번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29번을 보겠습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거 금방 나온 거죠. 확공도선. 다만 공공사업일 때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렇죠. 30번을 보겠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한 필지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제곱미터이었다.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 즉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해서 5452을 통해서 구해서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 면적은 0.1제곱미터이니까 당연히 0.1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되겠죠.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32번.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한 필지의 면적 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1제곱미터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뭐 이건 쉽죠. 105 얼마야? 1029네. 1029.551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숫자 갖고 판단하는데 두 자리일 때는 5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50보다 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리는 거. 따라서 1029.6제곱미터로 등록을 할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32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면적은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이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역 공부는 딱 두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이죠. 3번.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이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인 지역의 경우에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죠.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5452으로 처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겁니다. 최소 면적은 몇입니까? 1제곱미터. 맞아요. 맞죠?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고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이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소축척이니까 맞겠죠. 5번.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맞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3번.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을 때 지적공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도면을 다시 작성해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면을 작성했다면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에 등록해야 됩니다. 면적 측정이 필요할 테고요. 등록전환. 등록전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이죠. 지적도가 임야도보다 훨씬 정밀하죠. 따라서 보다 면적이 정밀해질 테니까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 면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죠.
따라서 이때는 면적 측정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축적 변경. 소축적의 지적도를 대축적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거죠.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니까 경계가 훨씬 정밀해질 테고 면적도 훨씬 정밀하게 구해야 되겠죠. 면적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개발사.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경계가 싹 바뀌죠. 그래서 면적이 달라질 테니까 면적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적 측량을 보겠습니다. 1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의뢰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때는 첫 번째, 수수료는 지급해야 돼요. 두 번째, 의뢰할 수 없는 지적 측량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에요. 따라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니까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 제조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측량입니다.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 지적 제조사 측량이니까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측량은 전부 다 의뢰하는 측량입니다.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니까 2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지적 제조사 측량이죠. 도면을 작성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실제 토지 경계와 도면 위의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국가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도면을 다시 작성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이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2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하는 경우. 이게 뭐죠? 검사 측량. 3번.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이 연속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될 테고 4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 측량의 이름이 뭐죠?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독립된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량입니다.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지적 현황 측량만큼은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가 어떻게 바뀔까요? 바둑판 모양으로. 맞아요.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테니까 면적 경계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할 테고, 이때 하는 측량이 뭘까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때 하는 측량이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3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검사하는 경우. 뭐죠? 검사 측량. 2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 복원 측량. 3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필요한 경우. 지적 현황 측량만큼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여기서 위성 기준점이라는 건 이거는 국가 기준점이라고 불러요. 이건 지적 기준점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러한 국가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본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측량. 모든 측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국가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본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측량과는 관련이 없고요. 공공 기준점은 뭐냐면 공공 측량을 할 때 필요한 기준점인데요. 도로 설치할 때, 고속도로 설치할 때, 또는 한강에 다리 설치할 때, 그때 필요한 기준점이 공공 기준점이고 공공 측량할 때 필요한 기준점입니다. 지적 측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 측량은 면적 경계 한 필지 토지에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입하는 측량이 지적 측량이에요.
따라서 4번은 기본 측량과 공공 측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지적 측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기존의 경계가 이용되면 되니까 지적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 없지만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토지가 해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울성자입니다. 토지가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말소하기 위한 측량, 이를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되었을 때 하는 측량이 바로 해면성 말소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규 등록은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도면이 작성돼야 되겠죠. 도면을 작성해야 되니까 경계가 측량을 통해서 그려져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2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시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죠? 복구 측량이 되겠죠? 네, 복구 측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죠? 지적제조사 측량이 될 겁니다. 지적제조사 측량. 리을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게 뭐죠? 해면성 말소 측량이 될 겁니다. 정답은 뭐 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외우실 것도 없죠. 우리가 아는 토지 이동에 측량을 붙여놓으면 돼요.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 구할 때는 다 측량이 필요한 겁니다. 5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른 경우 지적 측량 기관과 검사 기관으로 옳은 것은 일반 합의 업무죠. 합의 업무의 경우에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네요. 그렇다면 합의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 40일에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30일. 검사 기간은 10일. 그렇죠. 6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서 20일로 정하였다. 측량기간은 20일 곱하기 4분의 1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며칠입니까? 5일. 너무 쉬운 문제죠. 왜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많지? 7번을 가겠습니다. 7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3번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측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렇죠. 5번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본다. 틀렸겠죠? 8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검사 측량은 언제 받지 않죠? 보건 단계의 측량은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보건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 보건 측량,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9번 틀린 것은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한 필지 경계의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 전자평판, 경위 측량, 전파기, 광파기 측량, 사진 측량, 위성 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맞습니까? 맞죠?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도근점 측량. 세 가지를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고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와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측량하는 방법은 거기 나와 있는 방법만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판, 전자평판, 경위 측량, 전파기, 광파기 측량, 사진 측량, 위성 측량의 방법에 따라야 됩니다. 이거 그림으로 몇 번 그려드린 적이 있죠. 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그렇죠. 3번.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일반 업무를 얘기하죠.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측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아까 보셨죠? 5번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이거 기억나세요? 계준답, 선조, 관계성, 계획 수립, 준, 사전 준비, 답, 현지답사, 계준답, 선점, 기준점을 선택한다 라는 뜻이죠. 조표,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 라는 뜻이죠. 계준답, 선적, 관측, 계산, 성과표 작성, 계준답, 선적, 관계성 이렇게 외워야 되죠. 외우고 계셔요. 계획 수립, 사전 준비, 현지답사, 선점, 기준점을 선택한다 라는 뜻이고요. 조표,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는 뜻이죠. 관측, 계산, 성과표 작성, 계준답, 선적, 관계성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1번이 아니라 박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이 15점 미만일 때는 며칠을? 네,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하는 것이죠. 이거 기억나셔요? 그렇죠. 보통 기준점을 설치할 때 4점마다 하루씩 걸린다고 했죠. 검사할 때도 4점마다 하루씩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15점까지는 무조건 며칠을 가산해 줘야 된다고요? 4일을. 그 다음에 4점마다 하루씩이 가산돼야 되죠. 4점마다 하루씩. 4점마다 며칠씩? 하루씩. 이거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점이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은 며칠이죠? 5일. 그 다음에 검사하는 기간은 며칠이죠? 4일.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이 설치하는 기간이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검사를 할 때도 검사하는 기간을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기준점이 16점, 17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기간 며칠을 더해주니까 4일 하루니까 5일. 그러면 총 측량기간이 며칠이 되죠? 10일. 검사하는 기간도 4일 하루니까 5일. 총 검사기간은 며칠이 됩니까? 9일.
기억나셔요? 그러면 기준점이 여기가 15점이니까 여기는 16, 17, 18, 19점 20점 20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설치할 때 며칠 걸립니까? 4일 하루 며칠? 6일. 검사도 며칠 더 걸려요? 6일. 총 측량 기간은 며칠? 11일. 총 검사 기간은 10일.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그렇죠. 11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 분야 측량 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뭐죠? 중앙지적위원회. 거기서 아래 설명을 보시는데요. 지방지적위원회는 할 수 있는 업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만 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총 몇 가지를 할 수 있네요? 5가지.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출제가 될 때가 됐어요. 5가지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당연직이라고 했죠. 그렇죠. 2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했죠. 현지조사 가능하다는 거. 3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4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개의는 회의를 연다라는 뜻이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은 결론을 짓는다라는 뜻이죠. 5번. 위원장은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5일 전까지 서면으로. 두 개의 문구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13번은 쉬우니까 보시고, 14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딱 하나라고 했죠.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나머지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겁니다. 15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제척할 때 제는 제거된다 라는 뜻이고요. 척은 배척된다 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거되고 배척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공정하게 심의 의결을 할 상황이 아닌 경우, 그때는 심의 의결에서 제거되고 배척이 됩니다. 공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딱 지문을 보고서 이거는 공정하게 심의 의결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지적사유가 되는 겁니다. 1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친족이거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자. 사촌이 당사자는 배 아프죠? 나쁘게 처리하겠죠? 아닌가요? 좋게 처리할까요? 네. 저 같은 나쁘게. 배 아프니까.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감정을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있죠. 공정하게 처리를 못할 겁니다. 3번.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심의 의결할 때 필요한 것이죠. 심의 의결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적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4번.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게 심의 의결에 참여하겠죠. 5번. 위원이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그러면 옛날 배우자와 고생시키려고 심의 의결하겠죠. 아닌가요? 제가 좀 삐뚤어진 건가? 쉬운 문제입니다. 16번 가겠습니다.
2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딱 셋입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죠. 누굽니까? 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업자를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부르죠. 결국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넷이 되겠네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업자. 그렇죠.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적부 재심사도 마찬가지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했죠.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겁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아래 표에 있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3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한다고 했죠. 7일 이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및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는 며칠 이내에 하는 겁니까? 90일 이내에. 이것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90일 이내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쳐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보셨고요. 현지조사 가능하다고 했죠. 17번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표가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군점은 설치는 누가 한다고 했죠? 너무 크게 그렸네. 먼저 설치는 아이고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죠. 지적삼각보조점은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죠. 지적도건점은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설치는 누가 하느냐?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설치는 몽땅 지적소관청이 해요. 자신의 관할 지역의 지적기준점은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적삼각점을 설치할 때는 지적삼각점 측량, 그 다음에 지적삼각 보조점을 설치할 때는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도건점을 설치할 때는 지적도건점 측량을 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측량할 때 성과가들이 나오겠죠.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성과, 지적도건점 측량성과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측량 기록들,
이런 측량성과나 측량기록들은 누가 보관하고 누가 관리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지적삼각점 측량성과와 측량기록들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관리를 해요. 그러면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성과와 측량기록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관리한다면 설치한 다음에 자료들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설치했으니까 가져가라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지적성각 보조점 측량성과와 측량기록들은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냐면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측량성과와 측량기록들은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거는 시도지사, 이거는요 지적소관청, 이거는 지적소관청.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적삼각점 측량성과와 측량기록들을 시도지사에게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시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 그 먼 데까지 가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 일이 복잡해지죠. 그리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구역인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도 되고 지적소관청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 증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입 인지와 수입 증지가 있는데 수입 인지는 국세의 개념입니다. 증지는 지방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입 증지라고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서 뭐로 바뀌었냐면 현금, 수입 인지 또는 수입 증지로 납부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신청할 때는 수입 인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청할 때는 수입 증지로 납부한다 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법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금, 수입 인지, 수입 증지로 납부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입 증지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싶어요. 현금도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금도 들어가고요. 또한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도 가지고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입증지라는 표현이 있어서 약간 어폐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지우십니다. 그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보관해야 된다. 맞겠죠? 성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시도지사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보관해야 되겠죠. 2번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4번 지적도건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5번 지적기준점 성과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진영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지적진영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진영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진영 수행자가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걸까요?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점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신이 없죠? 네. 그래서 등기법에 약간 치중을 하느라고 공간정보법은 조금 좀 급하게 나가는데요. 다음 순환에도 또한 문제풀이죠. 맞아요. 이 문제들이 다음 순환에 나오는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문제집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은 이제 다음 순환에 또 공간정보법부터 시작할 건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또 문제풀이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넘어가고 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불만 있으셔요? 네, 불만 있으시면 안 되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